우리는 영원히 함께 간다. 다시 만난 오늘 너무 기뻐요. 금지된 노래를 부르던 여가수가 있었다. 한 번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 하지만 그녀는 그 나만 트로트 한 곡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노래합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웃죠. 하지만 몇 년 전 저는 노래 한 곡 때문에 총사령을 기다렸습니다. 함경북도 예술선전대 연습실. 밤 11시. 동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가방 속 중국산 라디오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남한방송이 잡혔습니다. 트로트였죠.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자유로운 가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죠. 목소리를 낮췄지만 영혼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연습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가보위부 리명철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라디오를 봤습니다. 남한방송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조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들었죠. 끝났습니다. 26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리명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라디오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노래 잘하네요. 다음엔 조심하라고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죠. 왜 저를 놓아준 걸까요? 덫인가요? 나중에 잡으려고 풀어준 건가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체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긴 노래가 아니라는 걸. 여긴 감옥이라는 걸. 자유롭게 노래하려면 목숨 걸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요. 이 믿을 수 없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압록강을 건넜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술선전대에 들어간 건 16살 때였습니다. 오디션이 있었죠. 함경북도 전역에서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100명 중 5명만 뽑았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죠.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술인은 당에 더 철저히 감시당한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첫날부터 규칙이 쏟아졌습니다. 외부인 접촉 금지, 개인 활동 금지, 연애 금지,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정해져 있었죠. 단발만 가능했습니다. 파마는 자본주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첫 시간은 사상학습이었죠.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애국주의, 김정은 영도체계. 2시간 동안 교양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졸면 비판투쟁 대상이었습니다. 연습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정해져 있었죠. 장군님 찬가, 당 찬양가, 사회주의 행진곡. 멜로디도 가사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제 감정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은 강냉이밥에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북한 돈 3,000원이었죠.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면 5,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월급만으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공연 나가면 간부들이 몰래 중국산 과자나 담배를 챙겨줬으니까요. 그걸 장마당에 팔아 쌀을 샀습니다. 동료 중에 최옥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죠.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나빴습니다. 할아버지가 월남자였거든요. 오키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주역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합창단 뒷줄이었죠. 한 번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반동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이 하느님이고
김정일이 어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배고플까? 왜 우리는 정해진 노래만 불러야 할까? 왜 우리는 자유가 없을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예술선전대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최옥희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습에 나오지 않았죠. 지도원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선전대원이 강당에 모였죠. 무대 위엔 오키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발표했습니다. 최옥희 동무는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USB를 봤다는 겁니다.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고 했죠. 비판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오키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당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외쳐야 했죠. 안 하면 같은 반동으로 몰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쳤습니다. 최옥희 동무는 당을 배신했습니다. 사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서였죠. 오키는 이틀 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오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외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USB 하나 받다고 수용소에 보내는 게 옳은 건가?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남한 영상을 보면 안 되는 걸까? 왜 당은 우리의 모든 걸 통제하는 걸까? 왜 우리는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동이었으니까요. 들키면 저도 오키처럼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습실에서 김정은 찬양가를 부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짓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영혼이 썩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걸.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은 철책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보위부 감시망은 촘촘했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공개 총살입니다.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밀수꾼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순이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중국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 가는 방법이 있냐고요? 순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위험하다고. 열의 셋은 잡혀 죽는다고. 그래도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북한 돈 100만 원을 요구했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 월급 300달치였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나갈 때마다 간부들한테 받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산 담배, 과자, 화장품. 장마당에서 팔고 또 팔았죠. 6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40대 남자였죠.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철수는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소리내지 말 것. 시키는 대로만 할 것. 잡히면 나를 모른다고 할 것. 그리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 후 새벽 3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모르는 게 안전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렸죠. 저도 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는 척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걸 모른 척했죠.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커튼 뒤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이 더 있었죠.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출발한다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함경북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철수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죠.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국경 철책이 보였습니다. 3m 높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죠.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면 5분간 공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5분 안에 철책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자기들이 지키는 철책 뒤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줄도 모르고요. 철수가 신호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철책으로 달렸습니다. 철수가 펜치로 철조망을 끊었죠. 구멍이 생겼습니다. 1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몸을 구겨 넣었죠. 철조망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 강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얼어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앞장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에 있던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철수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끌어올렸죠.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모두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죠. 멈췄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순찰병이 착각한 겁니다. 바위로 본 거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죽어도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살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철책이 보였고 순찰대 불빛이 보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저는 반역자라는 걸. 잡히면 총살이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가자고.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중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농가였죠. 3평도 안 되는 방에 우리 6명이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경고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 것.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된다고 했습니다. 북송되면 총살이죠. 그날부터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낮춰야 했죠. 밖에서 사람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1인당 중국 돈만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돈은 다 썼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했죠. 조선족 식당에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했죠. 중국어를 못해서 손님 접대는 못했습니다. 사장은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탈북자인 걸 알고 있었죠. 월급을 반만 줬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6개월을 일했습니다. 10,000위안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함께 왔던 동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남자한테 팔려갔다는 소문이었죠.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도 언제 팔려갈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신분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했죠. 공안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이 나섰습니다. 제 조카라고 거짓말했죠. 공안에게 담배를 주고 술을 대접했습니다. 공안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다음엔 못 도와준다고 했죠.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다 모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철수가 왔습니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으로 간다고 했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야 했죠. 라오스와 미얀마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요 프로그램이었죠.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했습니다. 웃고 있었죠.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고. 그리고 저 무대에 서겠다고. 꿈이 생겼습니다.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철수와 함께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버스를 탔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달렸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공안 검문이 두려웠죠. 가짜 중국 신분증을 받았지만 불안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죠. 밤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또다시 철책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나왔고 벌레가 물었죠. 밥은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었죠. 철수는 그냥 두고 가자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면 다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를 번갈아 업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걸었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국 국경이 가까워졌죠. 밤에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물살이 새었죠.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진다고. 방콕까지는 알아서 가라고 했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방콕행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탔습니다. 신분증 검사였죠.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고 했죠. 경찰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틀을 거기 있었죠. 이민국 직원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죠. 북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죠. 탈북 경로를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뭘 했는지 물었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예술 선전대였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수용소에 갔다고 했죠.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어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노래 한번 해보라고 했죠. 저는 불렀습니다. 남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중국 라디오에서 들었던 진도아리랑을 불렀죠. 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겁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거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이 멀어졌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죠.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예술 선전대 노래를 불러줬죠. 김정은 찬양가도 불렀습니다. 북한 생활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이 믿어줬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교육과정이었죠.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웠고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되다니요.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다니요. 믿기지 않았죠. 하나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걸. 어느 날 하나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거였죠. 저도 신청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중국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노래였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앵콜을 외쳤죠.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렀고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공장, 여러 곳을 다녔죠. 하지만 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KBS, MBC, SBS 모두 갔죠. 오디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또 떨어졌죠. 10번을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오디션이었습니다. 작은 케이블 방송국이었죠. 탈북민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목숨 걸고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불렀습니다. 진도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울었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공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대였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작은 공연장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공연합니다. 탈북민 안보 강사로도 활동하죠.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합니다. 가끔 북한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죠. 최옥혜 생각도 납니다. 미안합니다. 살아만 있어주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유를 선택했고 꿈을 선택했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 걸고 찾아온 겁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하며.